아이들은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차로 끓여 드실 수 있는 약재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거나 젖을 잘 안 먹을 때 혹은 이유식을 잘 먹지 않을 때 어떨 때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어떨 때 내가 대처해서 엄마가 대처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맞춰서 식욕을 좀 돋궈줄 수 있을지 그 구분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아이가 이유기의 아이인지 혹은 수유기의 아이인지, 수유기에서 이유기까지의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24개월 전의 아이들에 해당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 4가지 정도 더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후 24개월 이전의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거나 젖을 잘 안 먹을 때는 아이의 잇몸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아이의 잇몸에서 이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가 나고 있을 때는 식욕 부진이 올 수 있고 혹은 미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이가 날 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딩 트러블스라고 해서 사업 초기의 그런 어려움들, 그거를 이가 날 때 그런 아픔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가 날 때 그 괴로움은 상당히 크다고 해요. 사랑니 날 때는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잇몸을 살짝 만져보시고 하얗게 올라오거나 뭔가 까끌까끌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아이가 밥을 잘 먹을 때까지, 이가 잘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주로 부드러운 죽 같은 거 위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유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살펴봐 주세요.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기름지고 이런 음식을 먹어서 아이가 식욕 부진이 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엄마는 당분간 그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살짝만 참아주세요. 아이의 위장 기능이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거든요. 아이의 비위 기능이나 위장 관계가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완성 단계로 될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의 경우에 이유식을 바꿨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유식에서 식재료를 추가하거나 혹은 변화를 줄 때는 단 한 가지씩 식재료를 추가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꿨는데 아이가 이것에 반응해서 밥을 안 먹는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어떤 식재료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설사를 하고 배가 아파하고 밥을 안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씩 식재료를 추가하셔가지고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가 자다가 낮잠을 자거나 혹은 큰 소리 혹은 아주 무서운 광경 같은 거에 놀란 적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자다가 울면서 깬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TV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TV를 켜고 보는데 광고가 살짝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이가 그거를 보고 놀라서 그 이후로 식사량이 좀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살짝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각하거나 할 때는 근처 한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든 전 연령대의 아이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식욕 부진 시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정도는 생리적인 식욕 부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잘 먹던 아이들도 식사량이 줄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근처에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백화점을 갈 수도 있고, 마트에 갈 수도 있고, 또 뭐 키즈 카페에 방문할 수도 있고, 문화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접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생리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 감기도 잘 오게 돼요. 면역력이 살짝 떨어질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거, 특히 병적인 건 아니라는 걸 감안해 주세요. 그럼 전반적인 체크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간식은 굉장히 잘 먹어요. 단 것도 잘 먹고 초콜릿, 과자, 빵 이런 건 잘 먹는데 밥을 유독 안 먹는다 하시면 간식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간식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특히 단 음식 같은 경우 초콜릿이나 과자, 단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스크림은 배를 차게 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단 음식 같은 경우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한 번에 줄이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주시되 처음에 식전에는 간식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는 먹이지 마시고 주더라도 밥 먹고 나서 이제 조금씩 주면서 그 양을 줄여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너무 잘 먹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예 입도 안 대고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편식할 가능성이 큰 아이인데요. 이럴 경우에 엄마들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요즘에 다양한 거를 접해줘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먹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의 성장 속도가 예를 들어서 50% 이하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의 아이가 편식을 하거나 잘 안 먹고 하면 우선은 성장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서서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유식이나 밥을 해주되 하나하나씩 좀 다양한 조리법으로 해서 접근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장 속도입니다. 아이가 너무 말랐거나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너 이거 먹어야 돼 해서 뭐 안 먹어도 그거를 계속 주시면 안 되시고요. 일반적으로 마른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위기가 조금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억지로 이렇게 먹이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서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억지로 부모가 이거 먹어야 돼 하면은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거는 그냥 의무감이구나. 즐겁게 먹고 재미있게 먹는 게 아니고 의무감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는 거는 절대 좋지 않아요. 차라리 안 먹게 안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먹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먹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데서 막 뛰어놀고 와서 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서병이라고 하거든요. 더위 먹은 거죠. 그럴 경우는 차차 좋아지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약간 수분 보충을 많이 해주시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계속되게 밥을 안 먹는다 하시면 진짜 한의원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아이의 눈 흰자위, 백정이라고 하죠. 여기 흰자를 봤는데 흰자가 평상시랑 다르게 살짝 노란 끼를 보여요. 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황달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이후에 밥을 안 먹는 아이들, 이것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낫긴 하지만 우선은 너무 심하다, 아이가 성장 속도가 조금 늦는 경우에 속한다 하시면 이것도 역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약이 한약으로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되어 있어요. 감기 후유증으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되게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약 처방을 받아서 아이가 먹게 하면 성장 속도도 따라갈 수 있으면서 식욕도 돋아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밥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소리씩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탁 토라져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안 먹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거 해서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끼 굶게 내버려 두세요.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체하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눈의 색깔이 변했을 때, 눈 흰자위, 백정의 색깔이 변했을 때 꼭 병원에 방문하시고 모든 질환이 서서히 낫긴 하지만, 질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식욕부진이 서서히 낫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거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 설사를 동반한다, 복통을 동반한다 하시면 병원에 바로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의학에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 식욕부진이 있거나 혹은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파하거나, 아이들은 배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중안은 갈비뼈 갈라지는 그 부위 있죠? 그 부위하고 배꼽 정중앙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 지점을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수, 위수라는 등에 있는 혈자리인데 요 자리는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거는 전문 한의사들이 잘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등 줄기 있죠? 이렇게 척추 라인 따라서 그 옆에 있는데 그 부분을 허리 위에서부터 요 갈비뼈 있는 부위까지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잘 드려요. 마사지하는 부위 중간에 두 지점이 비수, 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집에 소화제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상비약으로. 해열제, 소화제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특히 소화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열이 날 때인데, 열이 나는데 상세불명의 열이에요. 열이 날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열이 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방 소화제를 먹고 열이 내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처 한의원에서 상담하셔서 소화제, 한방 소화제 있거든요. 그걸 구비해 놓으시던지 아니면은 뭐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서 놓든지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약을 추천드립니다.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그 소화제라는 게 조금 달라요. 요거 기전은 다음에 다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집에서 차로 끓여 드실 수 있는 약재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산사라는 약재인데요. 산사나무의 과일이에요. 요것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사다가 끓는 물에 살살살살 끓여가지고 그 차처럼 마시게 하거나, 산사 같은 경우는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위장 기능을, 그러니까 위에 뭔가 꽉 막혀서 뭐가 안 내려갈 때 요거를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백출은 건비시키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비위 기능을 좀 약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습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찬 아이들, 배앓이를 자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통이 심한 아이들 보면은 배가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배 근육에다 만져질 정도로 굉장히 마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교이라고 해서 이거는 엿을 만드는 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이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혹시 백작약이라는 약재를 구하실 수 있으면 같이 복용시키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다음 편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